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원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은 방학이 거의 끝나갈 시점일 텐데 또 다가오는 2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지난 1학기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출제된 문항 개수를 보시면요, 선택형 20문항, 서답형 6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은 서답형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선택형 20문항은 과장을 보태지 않고 전부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형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푼 문제가 전부 다 수능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작품 속에 적용된 개념이나 어떤 출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된 그 지문을 바탕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 작품들을 비교 감상해주는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걸 비교 감상해주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 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끊어가면서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논리적 오류를 잘 잡아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한다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 특성상 외우는 게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덤벙덤벙 되다 보면 그 시험장 내에서 이런 논리적 오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시험의 경향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보다는 내가 실전에서 판단하고 이 오류를 찾아내는 능력들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출제된 시 그리고 소설 영역에서 첫 번째로 시 같은 경우는 시 안에 있는 시구나 혹은 소재의 의미 혹은 표현법을 건드려주고 있고, 또 소설은 말하기 방식 그리고 내용일치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해서 선지와 비교해 주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작업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각각 3문항씩을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 영역입니다. 동동 작품에서 나온 문제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영상을 멈추고 보셔야 됩니다. 선지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번 선지만 보시면 중간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자연물을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며, 그러면은 그것이 있는지 판단해 줘야 하고, 즉 개념어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절의 순환에 따른 화자의 인식 전환과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는가, 그게 연결이 되는지와 함께 뒷부분에서 화자가 생각이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자연의 순환에 대한 구조가 드러나 있는지도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모든 선지가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고 좀 매끄럽지가 않을 겁니다.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장간의 유혹과 추억 해설을 바탕으로 출제한 문제였고요. 이게 앞선 문제와 다르게 선지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작품에서 적용된 개념인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푼 학생도 지금 보면 막 물음표를 친 것도 보이죠. 뭐 설명 따로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선지가 길든 짧든 간에 그 안에서 실제 작품과 비교해가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주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그리고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바탕으로 출제한 문제인데요.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끊어서 대응을 해주면 되겠지만 그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지를 이렇게 끊어서 읽어가되 그 안에서 맞고 틀리고를 논리적 오류 여부를 좀 판단해줘야 됐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실 선지에 들어가 있는 개념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자조적 태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학 영역 중에서 소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2번 문제, 지금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또 바로 뒤로 가보면 13번 문제입니다. 또 마지막 가보면 19번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만 띄워드릴 테지만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문제 모두 다 소설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방식 문제였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내가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도 실제 선지를 보면은 이게 다시금 내가 실전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인물이 자신의 권위에 기대해 다른 인물의 의견을 묵삼함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건 우리가 내용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즉 시험장에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어떤 선지를 봤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그 장소에서 판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판단력과 사고력이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키워야 되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세 문항을 지나치고 오긴 했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풀었던 기출문제를 다시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멈추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보기를 제시해서 출제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항으로는 14번과 17번이었는데요. 따로 띄워드리지는 않겠지만 지문 분량 자체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때 좀 미친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한 페이지 전체가 시험 문제였는데 딱 한 문항이었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한 페이지까지는 아니지만 보기를 통해 제시된 지문 분량이 상당히 굉장히 길었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윤동주의 시를 바탕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문 분량이 엄청 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두 문항 자체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감을 많이 지고 가야 할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향성이 두 번이나 나타났기 때문에 2학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내가 2학기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풀게 될 문제에서 좀 나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보이는 순간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문제를 먼저 싹 다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돌아와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방학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방학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사실 남학생들인지라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고2라고 할지라도 좀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엔 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는 하죠.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은 계약을 하고 볼 수도 있고요. 남은 방학 기간 아니면은 계약을 했을지라도 본인이 목표한 바가 있었다면 그 목표한 바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좀 더 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끔 본인이 스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수자국어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가온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